근데 이제 요점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김수영 시인의 시론이 온몸의 시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온몸을 다 던져서 시를 쓴다는 건데, 아니, 이분이 학교도 남한에서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친구들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학교도, 강의를 해도 나가셨던 분이고, 모든 주거지가 또, 처자도 다 여기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왜 쓸데없이 하필이면은 약주는 왜 잡숫고, 그 다음에 포로로 갔다 온 얘기는 왜 쓸데없이 했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복잡하고 혼란한 때니까, 북한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이제 잡아서, 이민군이다. 내지는 뭐. 근데 이제 사방에서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 간 얘기, 포로 또 거기에 이제 그건 필요 없는 얘기를 괜히 한 거죠. 왜 필요 없어요? 자기가 왜 갔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일설에. 왜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든지나 자유주의자지 남로당은 아니다. 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포로 수용소도 뭔데 포로 수용소가 아니죠. 그 양반은 야전병원으로 제기됐어. 병원으로. 그래서 이걸 거기서 다 펼쳐졌어. 그러니까 평소에 김수영 시인의 성정이 네. 거짓말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우매할 정도로 그 순진한 면이 있어서 시가 그런 것도 나왔고, 그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당한 느낌이 들고, 적극 자기 변호를 했어야 될 일인데 왜 거기다가 인민군 갔다 왔다는. 그 사람 외시가 우선 그렇게 우리 가슴을 울려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진짜 정직한 사람, 정직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점도 좋고, 그 다음에 타고난 능병화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일은 연극했었어요. 진짜 연극쟁이야. 진짜 연극 잘합니다. 연출을 이제 배우려고, 일본에서 학병 뭐 그런 거 저기 하고, 칭병으로 끌고 야단할 때, 미술시나 하굣길에는, 전이 그 극단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죠. 5.16 혁명이 나고 나서부터는 시의 변화가 이제 저항으로 나타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항이라는 것보다도, 아무튼 그때도. 절망으로 나오나요? 현실은 군사정치니까 독재고. 예. 또, 그래서 우리 굉장히 만들어있는 4.19 이후에, 예. 이제 좋은 세상이 오겠다. 예. 자유로운 세상이 오겠다 생각했더니 5.16이 또 났잖아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눈치를 봤어요. 우리 숨었어요. 예. 네, 끌려갈 것 같아서. 근데 가만히 숨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문인들을 초청해서 대래 농산 훈련소도 보내주고, 소록도 아무튼 어두운 곳을 다 시찰을 시키더라고. 훈련사들가 똑바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거. 근데 그거를 김종필이 씨의 발언일 거예요. 예. 어찌거든 자유정신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서울역도도 가시고 논산훈련소도 가고. 근데 재밌는 게 논산훈련소에 가셔도 착탄사. 당신네들 참마 내가 당신이 여가 훈련소에 들어온 거 후회 안 하느냐고 먼저 뭐 참마디가 그러니 그걸 또 잡아가질 않아. 김수영 선생님 시 중에 뭐 모든 시가 다 보석처럼 반짝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몇 편만 그래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시를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어떤 시가 있을까요? 네, 많죠. 많지만 내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도치의 피안이 명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좀 소년다운 기분으로 정말 젊음이 그냥 팔팔 뛰는 구름의 파수요.
구름의 파수병. 예. 그게 괜찮더라고요. 나는. 예. 구름의 파수병도. 나의 장난도, 감동적이죠.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우리가 12월 달, 1949년 12월 달에 전남동에 이제 새집을 얻어주셔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께서 이수돈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역시 그 양반은 그때도 말하자면 자유투사예요. 말하자면 그때 쓴 시가 토끼라는 시예요. 토끼 시가 좋잖아요. 예. 근데 그 토끼도 내가 토끼띠고 근데 동생이 놀러 와서 우리 같은 도남동이니까. 근데 우리 집이 좀 넓고 컸거든요. 근데 그 빈터에 이제 그 토끼들도 길러봤어요. 근데 토끼가 새끼 낳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또 토끼띠라고 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토끼라는 시가 그때 나왔는데 토끼. 그 토끼라는 시가 좋지 않아요. 네. 시 작품을 많이 썼던 그 구수동, 양계도 하고 하셨다는 그 구수동 쪽에서도 작품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거기서 다 쓰신 거죠. 예. 거기서 참 많이 나왔죠. 네. 말년이죠, 거의. 그러니까, 58년에 시업상을 받으셨잖아요. 예. 제1회, 그것도. 예. 그러니까는, 참, 그게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 없고 어쩌다 해도 참 끔찍한 거예요. 물론 그런 문학적인 그 수준이라든지 문학에 대한 그 열정이라든지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제1회 네. 시작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문학에 대한 그 토대가 참 두껍습니다, 사실. 그래서 참 고맙고요. 그렇죠. 그것도 또 2회나 3회가 아니고 첫 번째 1회 저기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거를 시업상을 주는데 어디서 줬는가 하면 소공동에 미 공고실이 따로 있었어요. 국립도서관 뒤에. 예. 네. 거기서 주는데 이제 이제 기분이 좋아서 갔죠. 그래서 난 어둑하니 앉아 있었더니 시인상을 주시고 매천에 가니까 조금 있다가 서성을 했더니 나한테도 반지를 하나 해줬어요. 예. 시업. 김수영 선생님이 이제 68년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김수영 선생의 이제 자료라든지 뭐 하다못해 가구까지도 전부 다 이제 보존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도봉구에 김수영 문학관이 이제 생깁니다. 네. 그러면서 김수영 시인에 대한 이제 유고 작품이라든지 친필이라든지 쓰시던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기증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차 어떻게 보면 정리를 문학관이 되질 않아요. 거기 있는 물건 전부가 내가 준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부인이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줬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하나도 없어요. 나 거기 임원도 아닙니다. 네. 그 참 좀 사고픈 얘기인데, 책에서부터, 쓰시는 서재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책장. 근데, 전부 전시가 안 됐어요. 돼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저 방에 있는 거는, 이제 책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좀 문학관 한다니까 하이데카 전집도 내가 사드린 거니까 그것도 절반 딱 주고 그래서 절반은 여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연세대에 이제 우리 김수영 선생님이 응. 입학을 하셨다가 응. 다 못하셔서 그 기념으로 지난번에 명예 졸업장을 받으시면서 친필 원고라든지 기타 자료를 또 기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 군데다 모두 자료를 주시지 않고 자료를 여러 군데 이제 분산을 해서 주시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지금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료는 향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 고민이 그거예요. 이거를 요새 영상이 얼마나 발달이 됐어요. 근데 내가 내 소망이 저기 조그만 집 있어요. 저기 카드에. 예. 그 카드 주세요. 네. 거기. 요거? 아니, 그 옆에 거. 요거? 아니. 아, 요거. 내가 딱, 요런 집을 짓고 싶었어. 요런 집. 요런 집을 지어가지고, 조그만 집 있죠? 네. 그거는 내가, 한옥이 아니에요. 요 집 말이지? 요 집? 그렇게 집을 짓고. 그 옆에 조그만 집 있잖아요.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요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겁니다. 오케이. 네. 요건 짓고, 요거 조그만 게 내가 살고. 여기다 놓으세요. 찍게. 오케이. 예. 그게 꿈이에요. 그게 소망인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향후에, 이제, 정말 그만한 소질과, 정말 그런 죽음을, 6.25 때만 해도 몇 번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참, 이 양반이 운이, 그 생명에 대한 운이 없었어요. 이거는 너도 살 때부터 이제 천정을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문을 또 서당에서 익히고. 예. 근데 딱 서울대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6학년 때 6학년 이제 운동회 때 하도 영특하고 내리 반장을 하고 인물도 춘서고 키도 크고 아주 대망이죠. 대망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운동회 때 이제 집에서 소정이 바나나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바나나를 한 다발을 사가지고 운동회 간 거예요. 그 바나나를 먹고 체해가지고 장이 지프스가 되고 나중에 병해가지고 무슨 병이야. 또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경고대학교 입학을 시험을 봐야 될 사람이네. 거기서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이제 병 때문에 추스리고 금강산도 가서 약수도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을 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겨우 이제 저기 해서 결국 스님 학교를 데려간 거예요. 그것도 이 본가에 못 들어가고 야간부에 데려갔다가 나중에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본가로 이제 또 저기 해서 해가지고 이제 동경유학을 갔지만 유학한다고 갔긴 갔지만 그냥 학생 징병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적을 둘 데가 없고 그래서
늦으시나 하루길에는 그 전이 말하자면 좀 앞선 연출가가 있었어요. 미소시나 하루길하고 거기 그 극단에 이제 조연출 비슷한 걸 공부하러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작 말기가 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진여 문제도 심해지고 그래서 얘가 그냥 동경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유랑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가 내가 1944년 졸업반 때예요. 네. 내가 그 졸업식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까 말까 하는데 난 찾아왔어요. 그러면 자기 집이 전부 만주로 또 이사를 갔어요. 1943년쯤이요. 그러니까 자방틀거좀 가져갔대. 갔는데 이제 일본에 그 다 큰 아들이 있어도 벌 힘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유랑자 비슷하게 돼가지고 결국 좀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졸업반인데 졸업식을 한 일주일 앞두고 있었을 때예요. 그 담임하고 방과 후에 좀 아쉬워서 한 몇 명, 너댓 명이 선생님 짝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이제 방학을 늦게 내가 그러니까 김수영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시면서 이화여대를 졸업을 하긴 하신 건가요? 배인철이 사건 이후에 잘린 거예요? 배인철이 사건 후에 예. 그 배인철이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다들 신문에 나고 막 신문에 나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도 또 대학이고 예. 그래서 집에 이제 있죠. 내가 예. 있는데 이제 그게 5월달에 사건이 난 거예요. 예. 6월달, 7월달, 8월달쯤 해가지고 몇 달이 지내도 다들 이제 그 주말 줄줄이 남자들이 붙들려가서 조사받느라고. 아니 내가 편안하게 집에 들어올 적이 없어요. 하도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난다면 난 죄인이야 아주 완전히.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내가 아무래도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슬슬 하는 거죠. 내가 정신 차려야 돼. 이대로 내가 죽을 수는 없다. 미국을 가든지 미국을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이제 슬슬 하고 있는데 하루 김수인이 왔어요. 이정우도 안 왔어. 이정우도 아주 그냥 배신감 때문에 내가 뵌 적이 없고 그래. 이정구 선생님도 좀 선생님을 좋아했던가 봐. 근데 배인철하고 데이트에다 총 맞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분노가 더 배가 됐겠죠. 안 왔어요. 안 오고 아주. 근데 하루 저기한데 김수인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없어. 그 전에도 사건 나기 전에도 해방되고 만주에서 와가지고 이정구 둘이 우리 집을 또 찾아왔어요. 또 이제 몇 번 우리 집을 찾아오면 이제 맥주나 차나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나하고 얘기하다가 놀다 가는데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이후에는 아무도 안 오는 거지. 내가 죄인이야. 못 오죠. 뭐 노동당 쪽의 인물이니까 이제는 그쪽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니고 연정에 화가 난 건가요? 연애했다. 예. 풍기물란죄예요. 뭐 풍기물란죄야 내가. 그리고 있어 여기서 한국에서 못 사니까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 이제 도움 받으려고 이제 애쓰고 있는 때 그러고 있는데 김수영이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첫째 와가지고 앉아서 그 치마로 이렇게 말고 있으면 거기에 더 겉에 올라오지도 않고 시발도 벗지도 않고 뭐 말하고 그러더니 그냥 문화크자 뭐딱그 소리 들리더라. 문화크자. 아, 무슨 말이죠. 그러고 이제 몇 마디 하는데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 이제 데이트가 시작한 거예요. 밤에는 집에서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아. 그렇게 했어요. 48년도는. 그래서 학교는 못 나갔어요, 그 뒤로? 되죠. 퇴학이죠. 퇴학이에요? 네. 내가 연애 한 번 하고 퇴학이네요? 안 돼요. 연애하면 안 돼요. 약혼해도 안 돼요. 아니, 결혼하면 못 나가는 거지만, 결혼을 해도 안 되지. 이게 결혼도 아니고 연애 좀 했는데, 안 돼. 소문 났다고. 안 돼. 이런 젠장. 웃기죠. 그래서 그냥 그 꿈 같은 연애가 된 건 끝나버리고, 학교도 된 건 끝나버리고, 망했네요? 망했어. 이제 그래서 네. 이제 도망을 그냥 가야 돼. 김수영 선생님이 찾아 들었으니까 어차피 사랑은 되찾긴 했네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인 것 같아요? 제대로 온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재수가 좋은 거지. 예? 내가 재수가 좋은 거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리하고 열렬히 연애하고, 예. 또 이정구가 옆에서 나이 네. 치는 사람이고, 예. 자기는 좋아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감히 못했죠. 그냥 문학허자야, 문학허자. 이 김수영 선생님이 생활 능력도 없으신 분이 그래도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쫓아온 용기가 갔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없어요. Eat my soul dog인가 그거 기껏 그건 이제 나중이지. 나중에. 그나저나 여기에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비켜가는 도중인데 이정구 선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분이 좀 알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 비판의 여지도 있고 뭐 이제 자기네끼리 이제 쑥덕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진짜 맥이 좀 징그러울 정도로 애착을 가졌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잖아요. 예. 나하고 이름이 같은 카페에도 내 이름이 있는 여자면은 이제 그 카페만 다니고, 뭐 이런 식 정도니까. 그러다가 내가 벤츠를 사고 터지니까는 싹 해서. 그래가지고 결국 6.25가 나서 부산으로 피난 가서 본 거예요. 네. 그 해에.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경경이 서강이야, 지원이야, 뭐 이거야. 내가 김수영이 아이 낳은 것도 몰랐어요. 네. 김수영이가 나하고 만난 것도 모르고 6.25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정구 선생을 6.25 때 만날 때는 이정구 선생이 김수영 시인의 부인이다 이건 알고 있었잖아요. 몰랐었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내가 결혼했다 얘기를 해. 그냥 가서야 이제 이정구가 우리 스프더 언니 집에서 그 학교를 댕겼거든. 벤츠를 사고 났을 때 토요일 날이면 집에 가고 네. 스프동이에요, 스프동. 네. 장작상이네 집 옆이야. 근데 거기서 벤츠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렇지 이제 이때 또 그동안에 내가